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그는 두 사람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윌리엄 왕세자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왕실의 비밀을 공개했다. 수년 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철저히 숨겨져 있던 한 여동생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영국 왕실을 둘러싸고 수많은 추측과 소문이 떠돌았지만 이제 윌리엄은 침묵을 깨고 그녀가 왜 항상 비밀로 남아 있어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왕실 전통의 문제였을까?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고 미스터리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 폭로는 왕실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는 그녀는 누구이며 왜 숨겨져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사실 공개는 영국 왕실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영국 왕실은 1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 기원은 9세기 웨식스 왕국을 다스렸던 알프레드 대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월이 흐르며 이 혈통은 방대한 가계도로 확장되었고 각 세대는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세시대가 아닌 현대 영국 왕실인 윈저 왕가에 초점을 맞춘다. 윈저 왕가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 군주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반판 왕정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고 작센코부르크 고타라는 독일식 가문 이름은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왕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조지 5세는 왕가의 이름을 윈저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윈저성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이 결정은 왕실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조지 5세는 현 국왕 찰스 3세의 증조부로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의 수십 번째 손자였고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세 번째였다. 그러나 1892년 형인 엘버트 빅터 왕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그는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결국 1990년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 아일랜드 봉기 등 세계적 격변 속에서 왕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1911년 인도를 방문한 최초의 영국 국왕이었으며 1936년 사망할 때까지 인도 황제이자 국왕으로 재위했다. 조지 5세는 원래 형과 약혼했던 메리 왕비와 1893년에 결혼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6명의 자녀가 있었다. 하지만 막내 존 왕자는 간지를 앓다가 13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아들 조지 왕자는 1942년 군용기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 1936년 조지 5세가 서거한 뒤 장남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8세로 즉위했지만 그의 통치는 영국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시기로 남았다. 그는 미국인 사교계 인사이자 이혼 경력이 있는 월리스 심프슨과 사랑에 빠졌고 당시 영국 국교회는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이혼자와 군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와 왕실의 반대 속에서 에드워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1936년 12월 전례 없는 선택을 하며 왕위를 내려놓았다. 그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월리스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국왕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는 단 1년만 재위한 가장 짧은 통치 기간의 영국 국왕이 되었다. 에드워드의 퇴위 후 동생 엘버트 왕자가 조지 6세로 즉위했다. 그는 엘리자베스 보우스라이언과 결혼해 마거릿 공주와 훗날 엘리자베스 2세가 되는 두 딸을 두었다. 조지 6세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나라를 이끌었고 그의 통치 기간은 대영 제국의 쇠퇴와 영연방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오랜 흡연으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1952년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장녀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 2세로 즉위했다. 그녀는 즉위 전 이미 그리스와 덴마크 왕자였던 필립과 약혼한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1947년에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재위하며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군주가 되었다.
그녀는 전쟁, 정치적 변화, 사회적 변혁의 시대를 지나며 이전 어떤 군주도 남기지 못한 깊은 유산을 남겼다. 이제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른 지금, 그는 이 왕실의 전통과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2022년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 이후 마침내 국왕이 된 찰스의 여정과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왕실의 미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왕위 계승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수십 년 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 논란과 숨겨진 진실, 그리고 각종 스캔들로 가득 차 있었다. 1948년에 태어난 찰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남으로 영국 왕실 역사상 최초로 대학 학위를 취득한 왕위 계승자였다. 사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어머니와 달리 그는 명문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고 197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학사 학위는 석사 학위로 승격되었으며 학업을 마친 뒤에는 왕립공군과 해군에서 복무하며 미래의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화려한 학력과 군 복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찰스의 개인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되었다. 특히 그의 연애사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동시에 충격에 빠뜨린 가장 유명한 스캔들이었다. 그의 인생은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를 만나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1961년에 태어난 다이애나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녀의 부모는 여왕으로부터 임대한 샌드링검 영지에서 거주한 바 있었다. 다이애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도 각별한 유대감을 지녔으며 여왕을 애정어린 애칭인 릴리벳이라 불렀다. 어린 시절 동물을 사랑했던 그녀는 피너츠라는 이름의 기니피그를 키우기도 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만큼 평온하지 않았다. 1967년 부모의 결혼 생활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유부남 사업가와 함께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았고 다이애나는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했다. 다이애나가 찰스를 처음 만난 것은 16세 때였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 관계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찰스는 처음에는 다이애나의 언니 사라 스펜서와 교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다이애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 만찬과 우아한 무도회, 그리고 조심스러운 만남을 통해 천천히 발전했다. 1978년 11월, 찰스는 다이애나를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대규모 무도회에 초대했고 이는 두 사람의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들의 연애가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는 시기도 있었지만 시골에서 열린 한 주말 모임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다. 그 순간 찰스는 다이애나의 따뜻함과 매력에 더욱 강하게 이끌리게 되었다. 관계가 깊어지자 찰스는 다이애나를 가족에게 소개했고 그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왕실의 개인 휴양지 발모럴 성에 초대되어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관심이 커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다이애나를 둘러싼 언론의 열기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거셌다. 이 상황을 지켜본 필립 공은 찰스에게 개입해 다이애나의 명성이 왕실과 지나치게 얽히기 전에 결단을 내리라고 조언했다. 압박감 속에서 찰스는 1981년 2월 6일 윈저성에서 다이애나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이를 받아들였다. 불과 18일 후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발표되었다. 첫 공동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찰스에 대한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한 장면은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사랑에 빠졌느냐는 질문에 찰스는 망설이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던 것이다. 1981년 7월 29일 전 세계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을 지켜보았다. 약 7억 5천만 명이 방송을 통해 이를 시청했고 6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새로운 웨일스 공주를 직접 보기 위해 모였다. 동화 같은 결혼식이었지만 이미 불안한 조짐은 존재했다. 다이애나는 결혼 서약을 낭독하면서 찰스의 이름 순서를 바꾸었고 복종하겠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는 맹목적인 전통이 아닌
사랑과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역할을 원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였다. 그러나 화려한 외면과 달리 다이애나는 결혼 직후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결혼 전 찰스가 간직하고 있던 팔찌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G와 F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다이애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연인이었던 카밀라 파커 볼스를 의미하는 걸프라이데이의 이니셜이었다. 신혼여행 중에도 불길한 징후는 계속되었다. 찰스가 착용한 커프스 단추에 C와 P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본 다이애나는 그를 추궁했지만 찰스는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카밀라는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혼여행 이후 두 사람은 웨일스를 공식 방문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군중은 찰스를 향해 환호하지 않았고 대신 다이애나를 원한다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미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다이애나는 곧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 나섰다. 당시 에이즈 환자들이 사회에서 두려움과 차별의 대상이 되던 시절,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았다. 에이즈는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며 공포에 맞섰다. 그녀의 연민과 용기는 낡은 인식을 깨뜨렸고 사람을 규범보다 앞에 두는 새로운 왕실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는 보다 형식적이고 절제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식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다이애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대중적인 성공과 찬세도 불구하고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던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충격적인 왕실의 비밀이 밝혀진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폭로 속에서 윌리엄 왕세자는 마침내 영국 왕실이 수십 년간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 중 하나를 직접 언급했다. 대중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자매의 존재였다. 거의 30년 가까이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아온 이 여성의 이름은 클레어였다. 그녀는 매우 희귀한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 얼굴에 눈에 띄는 홍 모양의 증상이 나타났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외형적으로 쉽게 주목받을 수 있는 특징이었다. 윌리엄 왕세자는 단독 인터뷰에서 왜 그녀의 존재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처음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결정이 부끄러움이나 배제가 아니라 철저히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왕실은 가혹한 언론의 판단과 무자비한 대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상처를 줄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클레어는 어린 시절부터 완전한 사생활 속에서 성장했다.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삶이 왕실의 공식적인 역할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이해해야 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더 이상 미스터리로 남고 싶지 않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윌리엄 왕세자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코 그녀를 외면한 적이 없다며 그녀가 언론의 압박 없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클레어가 언제나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 20대 후반이 된 클레어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명성을 원해서가 아니라 희귀한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공감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름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신체 긍정성과 사회적 포용을 알리는 목소리로 만들었다. 최근 클레어는 왕실 행사에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는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를 칭찬한 반면 일부는 왜 왕실이 이때 오랫동안 그녀를 숨겨왔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공적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왕실 내부의 갈등은 클레어의 이야기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이애나의 삶에서도 또 다른 비극적인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찰스 왕세자가 외도를 인정하면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흔들렸다. 다이애나는 깊은 정서적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식생활 문제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이 결별은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해 넬슨 만델라를 만났고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인도주의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사실 그녀의 감정적 고통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81년 윌리엄 왕자를 임신 중이던 시절 샌드링검에서 계단 사고를 겪었는데 이후 그녀는 그 사건이 당시 자신이 겪고 있던 심리적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였다고 고백했다. 찰스와의 관계에서 느낀 외로움과 좌절이 그녀를 극도로 지치게 했던 것이다. 1982년 윌리엄 왕자를 출산한 이후에도 그녀는 출산 후 우울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결혼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찰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해리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찰스가 딸을 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의 성별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 결혼 5년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는 언제나 카밀라 파커 볼스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클레어의 존재까지 드러나면서 왕실에 숨겨진 갈등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보이게 되었다. 1986년 다이애나는 전직 기병 장교이자 왕실 승마 교관이었던 제임스 휴익과 연인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대중은 해리 왕자의 외모를 두고 각종 추측을 쏟아냈다. 그러나 휴잇은 이러한 소문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관계는 해리 출생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시기 찰스의 관심은 여전히 카밀라에게 향해 있었고 다이애나는 분노와 좌절을 감추지 않았다. 1989년 한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마침내 카밀라를 직접 마주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를 어리석게 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대면은 두 사람의 결혼이 얼마나 깊은 균열 속에 있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왕실은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결국 찰스와 카밀라 사이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는 왕실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여과 없이 보게 되었다. 1992년 언론인 앤드루 모터는 다이애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 라는 책을 출간하며 왕실을 뒤흔드는 폭로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다이애나가 직접 남긴 비밀 녹음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그녀가 겪은 깊은 고통과 내면의 상처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찰스의 외도로 인한 상심, 우울감과 외로움, 그리고 왕실 내부에서 느꼈던 고립감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스캔들이 커지면서 이혼 가능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영국 왕실 내부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다. 영국 국교회는 전 왕비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국왕이 재혼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찰스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는 왕실 의무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다이애나와의 결혼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1992년 당시 총리였던 존 메이저가 공식적으로 찰스와 다이애나의 별거를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해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찰스와 카밀라 사이의 사적인 전화 통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찰스는 공개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을 직접 승인하며 대중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카밀라를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켜준 친구로 묘사하며 관계를 정당화하려 했다. 다이애나에게 충실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이후였다고 답했다. 한편 카밀라는 1995년 이혼을 마무리했고 다이애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도주의 활동에 전념하며 질외 피해자 지원과 에이즈 인식 개선 같은 국제적 캠페인에 앞장섰다. 하지만 행복을 되찾아가던 중 1997년 8월 파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이애나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사건을 둘러싼 여러 추측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수백만 명이 그녀를 애도했으며 이로 인해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 다이아에나 사후 찰스는 카밀라와의 결혼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대중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역시 처음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왕은 카밀라가 초대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찰스의 50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다. 2000년 여왕이 공개 석상에서 카밀라와 함께 등장하며 그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호를 보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카밀라를 제3자로 바라봤지만 점차 그녀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다. 2005년 찰스와 카밀라는 마침내 결혼했고 카밀라는 코널 공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여왕은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후 윈저성에서 열린 리셉션은 주관했다. 훗날 찰스가 국왕이 되었을 때 카밀라는 공식적으로 왕비 배우자, 퀸 콘소트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생전에 그때가 오면 여러분이 찰스와 그의 아내 카밀라에게도 내게 보내준 것과 같은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대중의 시선이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에 집중된 동안 카밀라의 딸 로라 파커 볼스의 존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윌리엄과 해리 왕자의 이복자매인 로라는 대부분 왕실의 주목을 피해 성장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긴장이 존재했다. 찰스, 다이애나, 카밀라 사이의 복잡한 관계는 다음 세대에게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 어머니의 기억을 강하게 지키려 했던 윌리엄 왕자는 다이애나에게 상처를 준 인물로서 카밀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로라와도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격한 순간 로라는 당신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맞서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부모 세대의 선택이 남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로라의 오빠 톰 파커 볼스가 음식 평론가이자 TV 인물로 대중 앞에 나선 것과 달리 로라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고 전직 모델이자 회계사인 해리 로페스와 결혼한 뒤 왕실과는 거리를 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갈등의 반복은 계속되었다. 2011년 윌리엄 왕자는 평민 출신의 캐서린 미들턴과 결혼했다. 우아함과 품격을 갖춘 그녀는 곧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왕실 인물이 되었고 결혼식은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시청했다. 현재 웨일스 공주가 된 케이트는 왕실에서 가장 호감도 높은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반면 2018년 해리 왕자가 메건 마클과 결혼했을 때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곧 왕실 내부와 언론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샬럿 공주의 드레스를 둘러싼 문제로 케이트와 메건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며 긴장은 깊어졌다. 메건은 엄격한 왕실 전통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